김 교수들의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 홍김 김양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김 김유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즉, 영어라는 영원한 숙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숙제는 언제 끝나나요? 그래서, 홍김, 지난 학기가 안식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식년도 얘기했는데,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셨는데, 대충 사용했던 영어 빈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라이팅이랑 리스닝은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었고, 계속 페이퍼도 썼고, 이메일도 가끔은 썼어야 했고, 넷플릭스로 영화랑 드라마는 항상 봤으니까, 그리고 가끔 미팅을 할 때도 있었는데, 아마 횟수로 따지자면 5번 미만? 그 정도이지 않았나 싶네요. 자, 이제 곧 무서운 학기가 시작입니다. 기분이 어떻게 막 기대되고 그런가요? 기대가 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막 기쁘고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 저희가 이 에피소드 녹음하는 시점은 개강 전이고 이 에피소드가 올라갈 때쯤에 저의 멘탈 상태는 둘 중에 하나겠죠? 영어 감 못 찾아서 멘붕이 와 있거나 기적적으로 그냥 바로 적응했거나 근데 후자의 경우가 될 거라는 확률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요즘 다시 영어 루틴 찾으려고 영어로 된 팟캐스트 몇 개랑 좋아하는 미드, 영드 그리고 수업 관련해서 봐야 하는 자료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사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식학기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한 3달 동안 영어 안 쓰다가 다시 개강하면서 학교 복귀하면 언제나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버버버 되는 게 현실인데 마음 한켠 저 끝에서는 사실 일단 일 시작하면 곧바로 원래 사이클 찾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진짜 미니멈으로 하다가 복귀하는 상황은 처음이라서 좀 무서워요. 금방 홍김이 방학 끝내고 복귀할 때 첫 주에 버버대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어가 한국어만큼 편하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저도 녹음을 하는 이번 주에 사실 개강을 했어요. 며칠 전에 개강을 했는데, 어찌나 떨리는지, 이게 수업이 시작하는 게 떨리는 게 아니라, 미코가 이들을 만나는구나.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잠을 설쳤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오랫동안 10년 이상 교단에 서다 보니까 이게 어버버한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학생들한테 얘기는 했죠. 이제 방학 동안에 너무 내가 K-드라마 열심히 봤다. 그리고 약간 지금 영어 입도 풀려 있고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한국말을 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한국말 하신 건 아니죠? 자, 뭐 이런 건 했어요. 광김이 처음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영어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좀 이렇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데. 손수건 준비해야 되나요? 아유, 저는 학부는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상고 출신 상업고등학교에서 기본기 없이 바로 이제 영문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실파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귀로 듣고 시작하고 정말 문법 없이 기본기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좀 고생을 많이 했던 편이죠. 특히 석사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공이 학부는 영어 영문학과인데 저는 석사 때부터 이제 PR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선 과목도 너무 틀리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근데 또 특히나 미국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석사 수업이 그러니까 학생들 굉장히 많은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8명에서 많으면 10명 주로 토론 위주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한 20%? 15% 정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진짜 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자유 토론을 하면 말 잘하는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그 친구들로 싹 묻어가면 이제 한 명씩 얘기하는데 고개나 끄덕해주고 웃기다 하고 이러면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 수업 중에 막 비디오를 보고 그걸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전혀 그 비디오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말도 너무 빠르고 거의 막 울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나름 학창 시절에 영어 제법 한다고 좀 자부하는 음. 그런 친구였는데 수능 볼 때도 영어는 당연히 만점이었고 그리고 오. 언어에 대한 감각도 제법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은 거의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석사하는 동안 그 수업 시간에 입을 뗀 횟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음. 왜 입에서 단내 난다고 하잖아요. 그 대학원 수업
이렇게 석사 때부터도 왜 3시간 연강 수업이 대부분이라 그 3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초집중해서 리스닝만 하다가 집에 오면 진짜 3시간 내내 떠든 것만큼 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거, 그쵸.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수업에서의 저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머릿속에 한창 막 문장을 열심히 만들어요. 한마디라도 해보겠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 또 다른 주제로 얘기가 넘어가 버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컷 열심히 머릿속에 이제 다 문장 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한마디도 꺼내지도 못해보고 그냥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진짜 저 뼛속까지 문과인데 제가 통계 수업을 무진장 들었어요. 왜냐면 통계 수업 들을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알아도 듣고 말할 필요도 없고 숙제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고 뭐 전형적인 그 한국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뭐 그런 유로. 아니, 진짜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도 요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수님들이 얘기를 막 해요. 아, 그럼 난 이 얘기를 해야지. 막 머릿속에 문장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맞아. 딱 내 차례 와라. 나 얘기한다. 근데 바로 내 앞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맞아. 그럼 난 아, 또 그런 일 웃기만 너무 해. 많아. 네, 제가 맞아. 책을 그런 일 너무 내려고요. 책 제목은 그저 웃지요. Just Smile. 많아. 아, 저는 지금도 그런데 영어를 좀 많이 하면 기가 많이 빨리는 편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진짜 막 머릿속에 너무 막 엄청 돌아가잖아요, 뭐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전에 이제 석사 때 에피를 좀 풀자면 제가 석사 때 수업이 끝나면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뭐 살 것도 없지만 저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TJ max라고 잡초밭에서 보물을 찾는 듯이 이렇게 굉장히 막 옷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브랜드 옷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봐야 되고. 자, 아무튼 그런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기분 전환하러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과 미국 친구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저 친구를 만나면 하이부터 인사를 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담감에 나도 모르게 하고 몸을 숙이고 숨었거든요. 근데 딱 걸렸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떨어진 거 죽는 척 했죠. 광김은 혹시 학회 같은 데서 젊은 이제 한국 친구들 영어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우, 아니, 어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맞아요. 저는 몇 번 세션 들어갔다가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하는 요즘 한국 친구들 보고 나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펐던 기억이 있긴 깨어나면 해요. 혹시, 네? 죽었다가 깨어나면? 죽었다 깨어나면 네, 죽었다 깨어나면 뭐 글쎄요. 하여튼 이번 생에는 안 된다.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는 어느 정도 늘긴 는다는 건데 이제 석사 때 광김의 영어랑 지금 광김의 영어를 비교를 한다 치면 지금 광김의 영어는 어느 정도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장까지는 잘 모르겠고, 좀 감이 늘었죠. 그래서 저는 영어는 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문맥, 그 컨텍스트를 좀 알면, 쭉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이제 감이 예전에 비해서 좀 빨라지죠. 그래서 다 못 알아들어도 몇 개의 단어를 픽업해가지고, 그걸로, 대충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뭐, 요런 감들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제 한국의 모 대학이랑 인연이 있어가지고,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에서 온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좀 진행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온 거니까 외국 기업인들을 초대해서 강연을 들을 때가 많은데 그때 저보고 통역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음, 통역이 너무 무서워서 항상 고사해요. 왜냐하면 통역은 다르잖아요. 통역은 한 맞아요. 문장 한 문장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이 다 해줘야 되니까. 맞아, 맞아. 저는 그 통역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작년 여름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구하다 통역을 못 구했거든요. 아니, 돈을 많이 준다고 제가 올려놨는데도 아무도 음, 통역을 하겠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통역을 하게 됐는데, 진짜, 정말 통역사들이 공부하듯이. 근데 전 통역사들은 그냥 통역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유튜브를 아니에요. 보니까, 통역을 하기 전에 그 컨텐츠를 다 정복하기 위해서 워드라든가 그 단어라든가 다 공부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가상현실 그 담당자가 오셨는데 그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워드라든가 아니면 그 표현들 그리고 프로젝트 그것들을 진짜 논문 쓰듯이 진짜 공부를 음. 하고 이제 통역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때 여기 정말 통역을 미리 공부하고 나니까 대충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훨씬 더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음. 그쵸. 알고 이렇게 듣고 말하면은 이렇게 좀 더 쉬워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온 지 이제 18년 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석사 과정 시작할 때 이제 의사 전달을 어떻게 썼냐, 뭐, 아까도 말했지만 머릿속에 이제 수십 번 문장을 막 만들고 고치고, 그걸 이제 반복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입 밖으로 그 문장을 아직도 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면 he, she 이게 좀 순간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이제 잘 때 이제 이불킥하는 날들도 뭐 있긴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뭐 이런 단어를 썼어야 됐는데, 아, 왜 저런 표현을 못했지? 뭐 이러면서. 저 석사 1년 차 때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에서 영어 계속 쓰다 보면 좀 나아질 것 같겠지만 그건 착각이다. 지금 이 영어 실력이 그냥 평생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엄청 좌절모드였어요. 아, 내 그 엉망인 이 영어 실력이 그냥 이렇게 평생을 간다고 내가 진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교수를 할 수는 있을까? 좌절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분의 말씀은 맞진 않았고요. 그냥 뭐 그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겁을 주려고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그분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박사 과정 때까지도 제 생각과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이렇게 마음속에 준비가 필요하고 워밍업이 필요하고 좀 그런 건 있었지만 이제 조교수가 되고 수업을 계속하고 뭔가 내가 의사 표현을 하는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생각이 있으면 일단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는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전 진짜 아직도 잘나고 누웠다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근데 그 콘텍스트가 아니었구나. 그 교수님이 왜 이런 표정을 했지? 이러면서 약간, 이불킥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욕한 게 아니에요. 이불킥 하는 날이 좀 많아요. 말하기라는 거는 진짜 연습을 계속해야 느는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티칭하고 이제 논문 쓰고 미팅할 때 이 모든 과정에 이제 뭐 영어를 쓰면서 이제 엄청나게 정신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작업이라 그런지 이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티칭 10년 차 이제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일이 끝나고 딱 집에 오면 영어 스위치를 그냥 탁 하고 꺼버리는 편이라 그래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하겠다, 뭐 이렇게 뭔가 실력을 계속 쌓아야겠다 이런 모티베이션이 조금씩 사라져서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영어 실력이 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더 해야지. 수업 시간에는 내가 이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는 영어를 좀 공부하자. 내 이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리고 근데 학교 수업 클래스룸을 나가자마자 스위치를 바로 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영어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하려면 와, 진짜 날밤 새야 될 것 같고 아까 광김이 얘기했지만 Just Smile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쓸 수도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 오픈 에피소드 딱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이제 영어 생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뭐 에피가 엄청 많죠. 남들은 저를 에피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진짜 많은데 중에 하나라고 하면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이 영어 발음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인데 이거는 뭐 딱 언제다라기보다는 항상 있는 일이죠. 특히 이 단어를 줄 때는 저희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어텐던스 페이퍼라든가 뭔가 이렇게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해서 그냥 올려놓긴 하지만 페이퍼를 프린아웃해서 나눠줄 때가 많잖아요. 핸드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 뭐 어텐던스 페이퍼 이렇게 안 하고 어텐던스 쉿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SHEET 그러니까 페이퍼를 하는데 지금도 조심하고 있어요. 약간 발음 하고 비슷하거든요. 길게 해야 돼요. 길게. 그렇죠, 그렇죠. 페이퍼는 sheet, SHET, sheet. 그리고 이거는 짧게 SHIT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근데 발음이 물론 알아요. 이거 sheet은 좀 길게 해라. 이건 짧게 해라. 그런데 또 애들한테 급하게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텐던스 그 원치 않게 학생들한테 학기 초에 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준 적이 아주 웃으면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박사 때 강의를 하는데 그때 역시 학생들한테 웃는 얼굴로 학기 초에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학생이 진짜 말도 안 하던 한 학생이 앞으로 조용히 있던 친구가 나가는 거예요. 쟤 왜 나가? 그랬더니 앞에 화이트보드에다가 뭘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를 쓰냐면 she, SHE, 여자, she,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it, 그것, IT,
she를 써준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폴라이트하게 아주 그냥 친절하게 저한테 이렇게 발음해라, she. 그래서 나를 딱 쳐다보더니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착하다, 그 친구는. 지금은 좀 약간, 약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땐 진짜 박사생이었고, 진짜 모든 게 다 지금 그 긴장할 텐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그때부터는 하는 표현을 잘 안 써요. attendance paper. 아니면 학생들이 참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냥 sheet이라고 하면 라고 발음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sheet of paper 하면 이게 발음이 나름 길어진다는 거예요. sheet of paper.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sheet of paper. 아니면 그냥 안 써요. 어떤 paper. 네, 네, 저는 안 써요. 전 절대 저 단어 안 써요. 아니 웃으면 나눠주니 애들이 얼마나 황당할 거야. 저는 최근 기억에는 뭐 그렇게 굴욕적이다 싶은 건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잘난 척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영어 말하기가 진짜 안 되던 그 석사 시절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아시다시피 영화 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쁜 석사 기간 때도 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무조건 비디오를 봐야 돼요. 영화를 한 편씩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너무 늙은 것 같은데 블락버스터라는 그 비디오 있었죠. 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녔던 캔사스 주립대는 진짜 시골 중에 시골이라 그 블락버스터 체인점이 있었는지 뭐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있었어요? 네네. 제가 갔었어요. 네네. 네, 그러면 거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VHS 테이프였는지 DVD였는지 하여튼 그때 이제 DVD로 막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동네에 있는 비디오 가게 가서 제가 그때 너무 기다리던 조디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조디악. 한국말로는 조디악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비디오로 나와서 빌리러 갔거든요. 제가 제이크 질렌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나오면 바로 봐야지 하고 가서 이제 딱 빌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조디악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을 얘기했는데 그 점원이 왜 그 표정이 있잖아요. What? 하면서 이렇게 뭐지? 막 이러면서 막 찌푸리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뭐가 잘못된지도 그때는 사실 몰랐고 집에 와서 이제 봤더니 Z로 시작하니까 이게 조디악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조디악이나 조디악이나 똑같죠. 자리악이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자리악이나 조디악이나 아니 그걸 못 알아들은 걔도 나는 좀 원망스럽고 그때 그냥 써주면 보여주면 될 것을 그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날 그걸 못 빌리고 집에 와서 제이크도 못 보고 영화도 못 보고 정말 많이 진짜 굴욕적인 그 밤을 보냈던 생각이 지금 나네요.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에그를 발음해서 에그가 어디 있냐고 그로서리 스토어 가서 식료품점 가서 에그가 어디 있냐 근데 에그 발음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르겠어요. 그 캔자스 저희가 있던 그 동네는 백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양인들의 액센트라든가 아니면 이게 아웃 오브 컨텍스트잖아요. 갑자기 뭐가 어디 있는데 에그 이러니까 에그가 뭐지 이러면서 다 막 이상해 보길래 내가 거기서 이렇게 동작하면서 치킨 베이비 오 마이 갓. 역시 이러는 거야. 아니 네 에그나 내 에그나 뭐가 틀려 똑같구만.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